안녕하세요. 두요론 리서치 도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3일 화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뭐 90일이지만 일단 3달 동안 멈춘 상태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에 많이 포함된 테크 기업들이 숨통을 튀면서 오늘은 또 테슬라와 이 테크 주식들, AI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식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기업 CEO들을 데리고 사우디를 방문해서 엄청난 수주를 계약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받아냈고요. 엄청난 6천억 달러의 그런 규모의 딜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애플 CEO의 모습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CEO라든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오픈 AI의 샘 알트만, 또 은행 쪽의 CEO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쪽, 소프트웨어 쪽의 여러 CEO들이 같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서 이 사우디아의 왕과 인사도 하고 경제 포럼, 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발언도 쏟아내면서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에 가서 연설을 한 것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소비자에 대한 시장 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때는 늦는다. 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지금 AI를 기반으로 한 그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걸려있는 규제들이 상당히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대체 에너지가 발전할 때까지는 석유나 석탄 에너지 많이 미국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 기반으로 한 모든 소비재 가격이 더 하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연준이 빨리 먼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가 차를 석유에서 전기차로 간다고 해서 에너지 소비가 좀 덜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가 소비가 되려면 그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슈퍼컴퓨터들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의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소비가 또 예상이 되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이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 규제도 풀고 세금도 감세를 하고 하면은 빨리 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연준은 빨리 하루빨리 이자율을 낮춰서 그거에 맞는 이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연설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본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가서 여러 CEO들, 젠센 황과 일론 머스크, 팔렌티어의 알렉스 카르프, 이 사람들이 연설도 하고요. 포럼에 참석해서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앞으로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우디가 석유 국가에서 대체 에너지 국가, AI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이런 CEO들,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앞으로 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기를 파는 서로의 무기 동맹이 아니고 AI 동맹을 구축해야 된다. 미국이 중국과 어떻게 협력해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적이 돼서 AI 동맹이 전 세계에 나눠질 것이냐 하는 그런 프로포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미국에 붙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의 어떤 그런 계약도 밝혀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딜이 밝혀지면 또 주식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AI 동맹, 미래의 신기술 동맹으로 가는 어떤 그런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봐서,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회담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엔비디아, 팔렌티어 계약을 따냈지만요. 테슬라가 특히 아주 좋은 계약을 또 따냈죠.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행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AI,
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모든 아주 좋은 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구글의 웨이모처럼 차를 조금씩 갖다 놓고 매핑을 한 이후에 천천히 테스트로 조금씩 램업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안 하죠. 테슬라는 바로 로보택시를 대량으로 방출을 할 수 있는 FS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FSD 소프트웨어만 차에다가 넣어버리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바로 운행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웨이모는 이제 뭐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버도 마찬가지겠죠. 우버도 뭐 로보택시를 어떤 소프트웨어 다른 AI 기업하고 협업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체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앞으로 많은 그런 기업이겠죠. 이 테슬라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회사예요. 좀 이도류 같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 한 회사가 거의 뭐 사기 캐인데요. 어떻게 이 한 회사가 이 미래의 모든 산업에 관여가 되는지. 미국의 옛날에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만들고 이제 석유 채굴 회사가 자동차를 굴릴 수 있게끔 세계 전역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두 섹터가 나눠서 발전을 시켰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시작하면서 슈퍼차징 시스템도 전 세계에 깔았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했는지 자율주행을 초기서부터 개발을 했고, 자율주행에 힘입어서 이제는 또 로보택시도 출시하고요. 또 한 5년 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또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이제 또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전선 각 가정에 또 배치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으로 하는 게 또 AI, XAI에 또 트위터를 인수를 해서 XAI에 어떤 학습을 시키는 그런 것을 미래를 보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간, 그리고 또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하늘에 쏘아 올려서 무선 인터넷, 스타링크를 해서 모든 전 세계 전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인터넷 서비스로 하여금 자율주행 차들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한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다른 회사지만요. 그래도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한 지붕 안에 테슬라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그 예지력으로 두뇌로 앞으로 미래 산업을 다른 회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 해갈 계획으로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벅셔 해서웨이의 애뉴얼 미팅에서 나온 얘기예요. 질문자가 무인차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이 무인차들이 많아지면 보험,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벅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이코라는 자동차 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로보택시가 운전을 하면은 사고가 나면은 라이어빌리티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 라이어빌리티는 차한테 있죠. 근데 지금은 운전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도 이제 앞으로 사는 게 이제 점점 줄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처럼 되는 거죠. 자기가 좀 필요할 때 뭐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뭐 이건 렌트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차를 빌리거나 사더라도 차를 남한테도 대여해 줄 수 있는, 또 택시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차가 스스로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차에 누가 보험을 어떻게 들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지금 기존 보험 시스템의 좀 맹점이죠. 앞으로 미래의 테크놀로지에 지금 기존의 보험이 얼마나 대응할 수 있겠느냐가 되게 관건인데요. 그것을 좀 질문하는 그런 상황을 잠시 들어보시겠는데요. Think about any disruption risk from these autonomous vehicles to Geico's auto insurance business, which is built around understanding and underwriting human drivers. Wouldn't what we call auto insurance today just become product lia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and autonomous software companies? Well, yeah, there's no question that insurance for 그 벽시어 하드웨이의 가이코 이 인슈런스 부분을 맡고 있는 최고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automobiles is going to change dramatically once
self-driving cars become a reality. The big change that we will see is what you identified. Most of the insurance that is sold and bought revolves around operator errors and how often they happen, how severe they are, and therefore what premium we ought to charge. To the extent these new self-driving cars are more safe and are involved in fewer accidents, that insurance will be less required. Instead, it'll be substituted by, as you mentioned, product liability. So we at Geico and elsewhere are certainly trying to get ready for that switch, where we move from providing insurance for operator errors and be more ready to provide protection for product errors and omissions in the construction of these automobiles. 일단 차를 저희가 여태까지 소유를 하면서 타는 시간보다 세워놓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낭비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낭비고요. 그 차를 또 굴리기 위해서 가스를 넣어야 되고 또 메인테넌스를 저희가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인슈런스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어서 차를 소유하고 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요. 이제 그 틀이 깨지고 있어요. 테슬라 때문에. 로보택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나를 태우고 어디 갔다가 필요하면 또 다시 태우고 오고 제 소유가 아니고 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제가 운전을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뭐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도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보험으로 엄청나게 돈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테슬라가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보고 테슬라가 어떤 자동차 회사가 보험을 같이 합니까? 저도 지금 테슬라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싸서 보험을 들고 있고 또 앱에서 다 할 수 있어서 좀 편해서 사고 팔 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쩌면 이런 것을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로보택시가 두 가지로 운영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냥 완전 무인 택시, unsupervised FSD인데 소규모로 한 몇십 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스틴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거 플러스 미국 전역에서 우버처럼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소유한 사람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택시처럼 운행을 하는데 그 사람은 운전을 안 하고 FSD만 써서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감독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테슬라 보험을 든 사람이 개인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 보험 쪽에서 이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 보험이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된 자동차 보험은 이 자동차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운행이 작고요.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커버리지도 또 높아요. 그래서 보험 부담금이 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속이고 보험을 그냥 개인 보험으로 쓰고 보험회사에다가는 자기가 우버 안 한다고 하고 그냥 쓰다가 이제 사고 나면 이제 커버를 뭐 거짓말로 해서 받고요. 어쩔 때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커버를 못 받거나 보험이 끊겨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버 사업 모델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브로큰 비즈니스 시스템이에요, 사실. 우버는 그렇게 보험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전자들에게 디스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죠. 우버도 다른 보험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이 운전자들에게 보험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보험을 제공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오는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보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항상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보험을 일단 또 모르는 사람을 뒤에 태우다가 미국은 사고가 나면 이 사람이 이제 기사가 자기가 그냥 보험 처리를 다 해주겠다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우버한테도 얘기를 해요. 두 군데 다 보상을 받으려고. 우버한테 얘기를 하면 우버에서는 사고가 이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버 운전자는 본인의 개인 보험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고 났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다가 승객이 사고 났다고 얘기를 하면 또 우버에서도 운전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안 좋은 사업 모델 방식이죠. 운전자들이 항상 피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런 브로큰 비즈니스 모델 방식이 아니라 테슬라는 이제 앱에서 나 오늘 로보택시 뛰러 나갈 거야 하고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인슈런스 레이트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 하루는 커머셜 레이트로 바뀌든가 해서 조금 레이트 더 올라가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이제 차지가 되고 이제 그 하루 동안 돌고 들어와서 수익에서 그 플러스 차지만큼 자기가 개인 보험을 갖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높아진 그 갭만큼만 빼고 자기 수익을 가져가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운행이 될 거기 때문에 훨씬 우버보다 좋은 보험 체계를 갖고 있고 앞으로 로보택시가 활발하게 운행이 되면서 테슬라 보험도 같이 연동이 되면서 다른 보험회사의 경쟁 상대가 없어질 또 보험 인더스트리까지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문어발식 경영 모델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짧은 옵티머스 로봇의 춤추는 장면들이 공개가 됐어요. 엄청나게 사람 같은 행동으로 바뀌었죠. 엄청난 발전 속도입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 소개할 때 사람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연출을 해서 좀 조롱도 받고 그랬어요. 테슬라가 그때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상당히 발전된 상황이었는데 뭐 로봇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거의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폭등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오늘도 거의 5%가 올라서 334달러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장 후에도 또 2.3%, 2.4%가 올라서 342불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저항선을 뚫었어요. 지금 상황은. 저항선이 한 339달러, 340달러 약간 못 미치는 이 저항선. 이 선이죠. 이 저항선을 지금 뚫은 상태입니다. 이 저항선 위를 뚫고 이게 지지선이 된다면 이 급등 라인, 제가 쳐놓은 급등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6월 달까지 충분히 480불에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판이 마련이 됐고요. 이 저항선 때문에 또 내일 소폭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라인, 이 급등선을 받고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만 떨어지면 다음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200일 평균 이동선과 50일 평균 이동선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이후에 이 50일 평균 이동선이 살짝 지금 업틱이 됐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뀐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주식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더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때가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는 뭐 한 300불 선이라도 좋은 매수 가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멘텀으로 간다면 전고점 회복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일 테슬라의 또 주식이 달릴지 아니면 약간 보합세를 유지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예, 장호에서 또 한 2.8%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 충분히 해볼 만은 하고요. 계속 달리는 그런 날아가는 테슬라가 되기를 오늘 좀 또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